저희 소수당 동네 책방은 골목 어귀에 들어있는 작은 책방입니다. 큰 대형 서점처럼 많은 책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책방지기가 읽고 또 감동된 책들을 소소하게 추천하는 그런 책방입니다. 그리고 저희 책방은 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품 그리고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책만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동네 역에 놀러 오셨다가 이런 책방? 이런 책집? 하면서 궁금증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런 문턱이 낮은 책방입니다. 소소당은 웃을 소자 해가지고 웃는 집이에요. 근데 항상 웃는 집. 이왕이면 부정적인 언어보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라고 제가 전에 글쓰기 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몇 개를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럼 웃고 또 웃는 집. 그래서 웃을 소자 해가지고 항상 웃는 집. 그렇게 해서 짓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그린 책방이라고 해서 그린 책에 관련된 생각나는 예를 들어 빨간 머리에 작은 당나귀 이런 이름을 할까 하다가 전주 지역이라는 데가 약간 중소도시 좀 작은 지역이고 서울처럼 매니아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긍정적인 언어로 조금 이렇게 좋은 이름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소소당이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책방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저희 남편이 이제 좀 퇴직을 일찍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늦게 결혼하면서 퇴직도 일찍 했고 그러다가 사실 그 전에 이제 책은 좋아했는데 책방이라는 건 항상 조금 이상형에 가깝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할 생각을 안 하다가 우연히 그럼 한번 책방 투어를 해보자.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저희가 대전이랑 경기도, 서울을 책방 투어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다가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여러 가지 배운 자격증이라든가 도서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내가 배워놓은 퀼트, 자수 이런 걸 좀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좀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그게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무모하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약간 제가 그거를 중의적인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그린 책만 놓는 그린 책방을 하려다가 여기가 전주라는 특성상 약간 그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그린 책방이라는 거를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갤러리 같은 책방, 또 하나는 그림책을 통해서 에세이나 소설을 확장해서 연결해주는 그런 책방으로 제가 요즘은 손님들한테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있어요. 반은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전주에 그 독립 출판물만 하시는 그 에어커 북스토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책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권만 거기서 이제 조금 이거는 우리 그림책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독립 출판물 그런 몇 권 정도만 제가 이제 갖다 놓고 그래서 왜냐면 요즘은 다양하게 책방들을 오셔가지고 다양한 책들을 보셔야 되는 게 그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에 구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10% DC 받으려고 물론 인터넷을 하지만 그 어렵게 책방을 왔을 때는 인터넷에서 내가 보지 못한 책을 책방에서 구할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독립출판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에어커 북스토어라는 데서 소개받은 책이 빨간 머리 앤을 찾아서라는 개인 그 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런 책들은 저희가 인터넷에 뒤져서는 찾을 수가 없는 책들이거든요.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제가 보테니컬 수업이라든가 수목화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림책 모임을 좀 조금씩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발생하면서 그런 모임들이 잠시 휴정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국출판진흥 공모 사업에 조금 돼가지고 이제 강사님들을 이제 모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책 작가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좀 이슈되는 책의 그 저자들 모셔서 강의 듣는 그리고 북토크 형식으로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조금 몇 분 모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골목에서 아니면 이제 멀리 못 가시니까 가까운 군산, 익산 지역에서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고객층을 확장하기도 하고 또 골목에 이런 책방들이 있네 또 이런 책방에서 서울에서만 갈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을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을 제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항상 이 어른들 속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무채색이에요. 어른들은 이채색이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직도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울증이 뭐 심하신 분들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못해, 나는 이런 거 안 해봐서 정말 못해, 이렇게 좀 자존감 낮게끔.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대부분 다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 처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심하게 나는 못해 하는 그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조금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 어른들 속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보다 보면 계속 이렇게 약간 우울증 걸린 것처럼 항상 슬픈 표정들, 응?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게 슬픈 그림책은 또 아니에요. 가끔 중간에 재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 이렇게 비싼 장난감 사주잖아, 레고 같은 거. 근데 어른들도 비싼 명품 뭐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비싼 그 자동차, 여자분들은 뭐 백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들처럼 이거 어른들도 한정판이야.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 읽을 때는 한번 살짝 웃기도 해요. 그런 대목도 있고. 근데 이제 끝에까지 보면 이게 이제 자존감에 관련된 그림책이거든요. 이렇게 지문이 많지 않지만 작은 그림으로 끝까지 읽어보고, 내 마음속에, 아니면 또 내 친구가 걔도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었구나. 그거를 서로 이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서로 그림책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 안에는 아이가 사는데 이게 짤막하지만 또 이렇게 약간의 철학적인, 그러면서 또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